정답은 알고리즘입니다 라고 하면 또 알고리즘이야?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알고리즘을 분석하기만 해서는 유튜브를 빠르게 키울 수 없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의 딱 한 가지 본질을 알아야죠. 안녕하세요, 유튜브 멘토 유맨입니다. 저는 영상 하나로 170만 뷰, 총 2,300만 뷰, 13만 구독자 채널을 보유한 콘텐츠 크리에이터이자 병원, 코치, 심리, 스포츠 전문직 등의 유튜브 운영 대행회사의 대표입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던 2018년도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고리즘을 분석하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를 아는 사람도 적었고 하는 사람은 더 적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주제와 목적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유튜브 시대가 된 거죠. 그만큼 알고리즘 분석에 대한 중요성도 커졌는데요. 왜냐하면 알고리즘을 제대로 알고 공략해야 흔한 말로 떡상의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알고리즘은 뭘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사람의 반응을 분석하는 도구가 알고리즘인 거죠. 예를 들어서 영상이 알고리즘을 탔다 라는 건 결국 그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알고리즘을 타서 영상이 떡상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영상을 좋아해서 알고리즘이 반응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알고리즘의 딱 한 가지 본질은 사람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대표님도 있을 겁니다. 나는 내 영상이 좋다, 마음에 든다. 그런데 왜 내 영상은 떡상하지 않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자기애 때문입니다. 대표님, 혹시 단톡방에 진짜 재밌는 영상이라고 누가 올렸는데 재미없으셨던 적 있으시죠? 진짜 맛있다고 해서 갔는데 맛 없었던 적 있으시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분들은 대표님께 거짓말을 한 걸까요? 아닙니다. 진심으로 재밌고 맛있어서 좋은 마음으로 함께 나누려고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나누려는 사람들을 고려한 게 아니라 단순히 내가 좋으니까 남들도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한 거죠. 이것이 자기애입니다. 특히나 우리 대표님은 특정 분야에 굉장히 뛰어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애가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잘 아는 전문가, 바로 대표님입니다. 사람들은 잘 아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잘 아는 사람은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실패의 과정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걸 영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채널의 일관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심리 전문가라면 심리에 관한 주제로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음식 전문가라면 음식에 관한 주제로 영상을 만드는 거죠. 그럼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대표님의 영상 주제는 대표님일까요? 대표님의 지식일까요? 정답은 대표님의 지식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사람들은 전문가의 지식을 궁금해합니다. 반면에 그 지식을 어떻게 얻었는지,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평소에 뭘 원하는지 이런 건 전문가의 지식에 충분히 만족하고 난 다음에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의 구독자가 충분히 늘어난 이후나 영상을 통해서 충분한 매출이 일어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자기소개를 너무 오래 하신다거나 지식에 대한 영상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브이로그를 찍으신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면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은 대표님의 지식을 궁금해한다는 것, 그것이 그 채널의 일관성이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영상 두 번째는 편안한 사람입니다. 대표님, 지식의 저주라고 들어보셨나요? 자기애의 지식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알고 있으니 당연히 상대방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로 전문직에 계시는 대표님들께서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편안한 태도와 편안한 미소로 전문 용어를 얘기하시면 사람들은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런 불편함은 영상을 끄게 만들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흔히 초등학교 6학년에게 말해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는 말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감이 잘 안 잡히시죠?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설명 후 개념과 일상 예시, 그리고 나누기입니다. 먼저 설명 후 개념이란 사람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념 앞에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유튜브는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에서 개념은 유튜브와 알고리즘입니다. 그럼 각각의 개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유튜브는 영상을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알고리즘은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적용하면 영상을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유튜브는 사이트 내에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방식인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이해시키기에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일상 예시입니다. 일상 예시란 말 그대로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친근한 예시를 뜻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저는 라면을 예시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유튜브는 사이트 내에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방식인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유튜브를 라면이라고 본다면 알고리즘은 라면을 끓이는 설명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상 예시가 들어가면 개념을 몰랐던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고,
이미 이해한 사람도 맞아, 그런 뜻이 있지 라고 확인하고 복습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장 하나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나누기입니다. 문장을 나눌 때는 최대한 잘게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을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 유튜브는 유튜브가 작동하는 방식, 즉 알고리즘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를 라면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알고리즘은 라면을 끓이는 설명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유튜브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신가요? 설명 후 개념, 일상 예시, 나누기를 활용하시면 대표님의 영상은 편안한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표님이 잘 아는 사람이고 편안한 사람이란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영상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상을 클릭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대표님이 얼마나 잘 알고 편안한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세 번째, 잘생긴 사람입니다. 대표님께서 예상하셨듯이 잘생긴 사람은 썸네일을 뜻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어떤 썸네일을 좋아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당당할까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미 증명된 썸네일을 참고하는 거죠. 자, 플레이보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가로 검색하면 이런 장이 뜹니다. 여기서 구독자 수를 대표님의 채널 크기에 맞게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님의 채널 구독자가 1만이라면 최소 1만에서 최대 5만으로 설정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대표님이라면 최소 1000에서 최대 1만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독자 수에 맞춰서 채널들이 검색되는데요. 여기서 오른쪽을 보시면 최신 업데이트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달이 넘어간 채널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활동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제 알맞은 채널을 찾아서 로고를 클릭하고 이 부분을 클릭하면 해당 채널로 넘어갑니다. 이제 동영상 탭으로 들어가서 인기 순으로 영상을 정리했을 때 나오는 8개에서 10개의 영상의 썸네일을 참고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지금도 영상을 제작하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썸네일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만 해도 제로 칼로리가 유행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극적인 탕후루가 유행했고 지금은 탕후루도 사라지고 있는 추세죠.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썸네일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대표님도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10만, 100만의 유튜버를 참고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형 유튜버의 경우 이미 확고한 팬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하는 채널에 적용하는 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님의 채널 크기와 비슷한 채널을 참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꼭 당부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대표님께 트렌드 보는 눈을 만들어 드리기 위함이지 똑같이 따라 만들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과거에 똑같이 만들어서 문제가 되거나 논란이 되었던 유튜버도 많고 저도 대응을 진행하면서 한 번도 따라 만든 적이 없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참고하셔서 대표님 안에 잘생긴 사람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를 3배 더 빠르게 키우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잘 아는 사람, 편안한 사람, 잘생긴 사람만 기억하신다면 어느 순간 영상이 떡상하는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으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과연 제 첫 번째 구독자는 어떤 대표님이 되실까요? 정말 기대가 큽니다. 저는 대표님들과 이 채널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제게 충고나 조언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댓글이나 메일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